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는 그 핵심 요약집 65페이지 재수론 파트 들어갈게요. 근데 재수론은 전반적인 판례를 다 꼼꼼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핵심 요약집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즉 대표적인 것만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재수는 이제 범죄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범죄의 수. 범죄의 수. 그래서 재수는 크게 일죄와 수죄가 있어요. 자, 일죄에서는 우리가 법조경합이라는 게 있고, 법조경합이 있고 포괄일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죄는 상상적 경합이 있고, 그다음에 실체적 경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거기 보면 첫 번째 법조경합 있죠. 법조경합. 자, 거기 보면 이제 법조경합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65페이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63페이지네. 63페이지. 자, 63이 법조경합 있으면은 여러분이 특보흡 기억나야 돼. 특보흡. 특별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법 조문의 경합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특별법 볼게요. 자, 특별법하고 일반법이 충돌되면 어떻게 되죠? 법 조문이 두 개가 충돌됐잖아. 법 조문 두 개가 경합이 됐다 이런 뜻이야. 이때는 특별법 우선 원칙상 어떻게 돼요? 일반법이 없어지고 특별법 하나만 남기 때문에 일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법하고 보충법 있죠? 자, 일반법, 보충법이 있을 때, 여러분, 보충법이란 건 뭐냐면, 보충성 원칙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개입하는 것을 보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충법은 일반법이 있으면 보충법 개입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보충법 없어지고 일반법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조문이 두 개 경합이 됐지만, 이때는 일반법이 하나만 성립되기 때문에 적용되게 돼 일치가 된다. 그래서 여기 때 알아둘 건 뭐냐면, 자기와 부작위가 충돌됐어요. 자기와 부작위 충돌됐어요. 그러면 자기는 일반법, 부작위는 보충법이기 때문에 뭐만? 그렇죠. 자기법만 성립되는 거예요. 자, 시간적 순서대로. 자, 예비, 미수, 기수. 순차적으로 예비, 미수, 기수 이렇게 발전 관계가 있어. 그러면은 예비는 미수의 보충관계, 미수는 기수의 보충관계. 그래서 뭐만? 기수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흡수관계는 불가발적 수반행위와 불가발적 사유행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불가발적 수반행위만 좀 잠깐 볼게요. 즉 뭐냐면 흡수관계, 불가발적 수반행위는 뭐냐면, 자, 강간의 수단으로 표현합니다. 자, 강간은 뜻이 폭행 플러스 간음이 결합되는 것을 우리는 강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간은 꼭 뭘 수반해야 돼? 폭행을 꼭 수반해야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때 폭행은 요 강간은 어떻게 돼? 흡수가 돼서 강간 일죄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이 63페이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판례 보시면, 자, 3번 판례. 자,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 권유, 그를 도피케 했을 땐 자기범 있죠, 밑줄. 자기범이 범인 도피죄 밑줄 긋고요. 네, 부작인 직무유기 밑줄 긋고. 그러면 자기와 부작이 충돌했지? 그러면 자기범만 성립되죠. 그래서 이때 자기범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번. 7번에 보면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있죠. 그래서 상습절도죄를 성립하고 상습절도죄 밑줄 긋고요. 거기다가 일반법. 그 다음에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밑줄 긋고 거기다 보충법. 그럼 뭐만? 그치, 일반법, 상습절도만 성립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잘 나오죠. 10번 한번 봅시다. 자, 10번에 보시면 신용카드를 부종 사용하는
가정에서 매출 전폐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무소 위조 및 동행사지 구속력을 충족한다 하여도 이 사무소 위조 및 동행사지에는 사무소 신용카드 부정세 흡수되고 신용카드 부정세 일제만 성립한다. 자, 볼게요. 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타인의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이때 성립한 것이 뭐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신용카드 사용. 이런 신용카드 다 사용해봤죠? 제일 먼저 뭐 하죠? 카드를 제시를 하죠. 카드를 제시합니다. 카드를 제시하고 띵찡찡찡 하면서 뭐죠? 매출표가 나오죠. 매출표가 나오고 매출표에 대해 서명을 하고 맨 끝에는 내가 됐고 두 장은 이제 교부를 하죠. 뭔가 교부를 하죠. 요즘은 뭐 이렇게 카드 그러면 한 장만 나오는데 이 시대 때는요 3장이 나왔어. 매출 전표가. 그래서 맨 끝에 거는 내가 그 2장은 넘겨주면서 하나는 카드에서 하나는 가맹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시대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의 개념을 보니까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 나면 걸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교부를 하죠. 자, 이때 잘 보세요. 부정사용을 한 것은 타인의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거거든. 매출표가 나왔지. 타인의 카드를 사용했는데 매출표가 나서 사인을 했어. 일명 뭐야? 가라 사인이에요. 가라 사인. 이게 바로 이때 성립하는 게 뭐야? 사문서 위조입니다. 위조고 교부를 하게 되면 이걸 행사한 동행사죄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는 당연히 어떻게 돼? 이 사용 개념이 흡수돼야 하는데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이거는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일자만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만 살짝 넘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면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있어요. 불가불적 사후행위.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있는데 자, 자, 이때 사후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불가벌적 처벌하지 않는 사후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컨대 주된 범죄가 절도입니다. 절도고 사후행위는 손괴예요. 자, 고르청자가 있어요. 고르청자가 있는데 나는 한 5억짜리인 줄 알고 고르청자를 하나 훔쳤어. 딱 훔쳤더니 알고 봤더니 3만 원짜리 짝퉁이에요. 에이씨 하면서 기분 나빠 하면서 깨트려버리지. 주된 범죄는 뭐죠? 절도. 깨트려버린 거 손괴. 그러면 자, 여기서 뉘앙스를 좀 잘 구별하셔야 돼요. 갑이 의뢰 짝퉁 고르청자를 훔쳤어. 절도 나왔죠. 짝퉁인 거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알고 나서 깨트려버려. 손괴 나왔죠. 그러면 절도의 피해자 누구지? 을. 내가 의뢰 물건 훔쳤다 그랬잖아. 절도의 피해자 을. 손괴 피해자 을. 절도의 피해자도 을이고 손괴 피해자도 을이야. 그럼 새로운 법을 침해한 게 있어 없어? 즉 새로운 법을 침해한 게 없기 때문에 이때는 손괴는 완전 절도 포섭이 돼가지고 별도로 논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즉 절도죄는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뉘앙스 구별 잘한 게 뭐냐면 자, 선생님이 의뢰 물건을 하나 훔쳤어요. 의뢰 물건 하나 훔쳤어. 무슨 죄? 의뢰 물건 하나 훔쳤으니 절도죠. 그래서 이거를 내 거인 양 병한테 가서 팔았어. 병한테 가서 팔았어. 이건 사기죄. 어때? 주된 범죄는 절도고 사후 행위는 사기죄. 사기죄 처벌 안 해요? 그럴까? 잘 봐요. 절도의 피해자 을이지. 사기 피해자는 병이야. 병이란 새로운 법을 침해해서 냈어. 침해했죠. 이때는 범죄가 명확히 하나씩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체적 경합이라는 거예요. 뉘앙스 구별 잘해요. 자, 고려청자인지 하나 훔쳤어.
절도 나왔죠. 의뢰 청들 하나 훔쳤어. 짝퉁이야. 깨트려버려. 송괴야. 그러면 절도의 피해자 누구? 을. 사후행위 송괴 피해자 누구? 을. 새로운 법이 침해하지 않았네. 그러면 송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되는 거예요. 자, 의뢰 물건 하나 훔쳤어. 절도죠. 이거를 내 거인 양 병한테 팔아버렸어. 병한테 사기죄. 그러면 절도의 피해자하고 사기의 피해자 달라. 각각이죠. 그럼 각각의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범죄가 하나씩 성립하는 뭐야? 실체적 경험이다. 그런 거죠. 그죠? 뉘앙스 구분 잘하시고. 근데 만약에 아까 봤듯이 새로운 법익을 침해했어. 자, 새로운 법익을 침해보다 실경이다. 이런 뜻이. 자, 일단 실체적 경험할 때는 좀 연습을 많이 할 거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4번 판례 한번 보세요. 4번 판례 보시면은 원목을 절취 후 합법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관계등을 규명했어요. 자, 원목을 절취 미주. 원목을 절취 미주가 있고 절도죄죠. 자, 피해자 누구? 피해자는 산림청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처럼 관계등을 규명. 관계등을 규명 미주가 있고 사기죄죠. 뭐야? 피해자 누구? 산림청입니다. 그러면 절도의 피해자도 산림청이고 사기의 피해자도 산림청이야. 새로운 법을 침해했나요? 새로운 법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사기는 불가벌적 사유행위, 즉 첫 번째 사기죄만 성립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나중에 그 기본 강의에서 충분하게 또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지금은 대표 판례로서 리마인더. 아, 어떻게 판례가 이렇게 분석하는 거구나. 이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5페이지 포괄일제 들어갈게요. 포괄일제 두 문자죠. 제가 원래 두 문자, 형사법에서는 두 문자를 많이 그 형사성법에 두 문자를 좀 많이 따주는데 형법에는 이게 두 문자 따는 게 좀 창피하긴 해요. 근데 우리 뭐다?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되기 때문에 뭐 이론 강의도 뭐 이해하면서 이론 강의 다 하고 두 문자도 다 하면 얼마나 좋아. 두 개 다 잡으세요. 이거 똑같아. 길거리에 10,000원짜리고 5,000원짜리 있어. 뭐 해야 돼? 뭐 주실 거야? 두 개 다 주세요. 두 문자가 나쁘다 평가하지 말고 두 문자도 있을 때는 암기하기 편하게 그 암기해서 자기 걸 만들면 되는 거지 뭘. 그죠? 자, 거기 두 문자 보면은 포괄일제란 포괄 계좌 떨면 집에 연결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포괄 뭐 이거죠. 술 처먹고 계좌 떨면 집에 연결되는 거지 뭐. 그지? 그럼 포괄일제라 뭐야? 계속범입니다. 저번 접속범, 집은 집합범, 속은 연속범, 그 다음에 결합범.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는 뭐야? 포괄일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계속범. 우리 감금죄가 가장 대표적인 계속범입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감금을 했어. 그럼 하루마다 감금죄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법은 포괄일제이기 때문에 감금 통틀어서 뭐야? 감금일제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접속범 있죠? 자, 접속범은 거기 1번에 접속범 있죠? 거기 로마자 2네. 로마자 2 이렇게 있는데 옆에 접속범 있죠? 접속범 옆에다 쓰세요. 자, 접속범 옆에다가 접속범이란 뭐냐면 동일한 범위, 동일한 객체, 시간과 장소의 접속을 얘기합니다. 자, 접속범의 뜻이 뭐라? 동일한 범위, 동일한 객체, 시간과 장소의 접속. 이거를 우리는 접속범이라는 거예요. 자, 1번 판례 봅시다. 접속은 1번 판례. 1에 관함하고 200m 한번 네모 쳐볼래요? 오다가 다시 1에 가납니다. 한 번 강간하고 다시 갔다 200m 갔다 다시 와서 또 한 번 강간했어. 그럼 어때? 강간, 고의 똑같지? 동일한 고의, 동일한 객체. 200m는
시간과 장소의 접속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는 강간 일제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교팔 해보세요. 비교팔 첫 번째 점. 1에 강간하여 약 1시간 후 장소로. 자, 1에 강간했죠. 1시간 후 장소로 옮겨 미추. 또 다시 강간했어요. 그러면 1시간 후 장소로 옮겼어. 그러면 동일한 범위는 맞아요. 동일한 객체 맞죠. 1시간 후 장소를 옮겨 이 뜻은 뭐야? 시간과 장소에 접속이 일어나지 않았죠. 이때는 강간,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죠. 자, 2번 판례 보시면 단일한 범위로 취한 시간과 장소. 자, 시간과 장소 접착되어. 자, 시간과 장소 접착되어 있어. 그럼 뭐야? 접속범으로 일제다. 딱 동시체고 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올라갈게요. 자, 다시 올라가면 자, 여기 집합범위 있죠. 그치? 거기 밑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집합범에는 영업범하고 상습범 이렇게 있어. 그지? 자,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상습범 밑줄 긋고 자, 여기 우리가 뭐 빗물을 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할게요. 자, 여기 집합범에는 거기 뭐라 해야 되냐면은 영업범하고 상습범 이렇게 되어 있죠. 영업범이라는 거는 직업범이야. 예컨대 우리가 이제 그 사면이잖아요. 사면이죠. 여기 부산 사면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1년 동안 해요. 그러면 하루하루마다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영업범, 직업범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의료법 위반 일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영업범일 때 뭐야? 포괄 일제가 되겠고, 자, 상습범도 원칙적으로 뭐야? 상습범도 원칙적으로 포괄 일제가 됩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돼. 상습범인데 상습범 처벌 조항에 있으면 포괄 일제가 됩니다. 자, 폭행, 상습으로 폭행을 해서 근데 우리 형법에는 상습 폭행죄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그건 당연히 뭐야? 상습, 포괄, 일제가 돼. 알죠? 처벌 조항이 있으면 포괄 일제. 근데 만약에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규정이 없어? 상습범인데 이 새끼 처벌 조항이 없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포괄 일제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이 되어버립니다. 즉, 어떤 판례가 있냐면 저작권법 위반인데 그 불법 음원 다운은 계속 받는 거야. 그럼 저작권자에 따라서 각각 이제 그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데 이게 상습적으로 한 거야. 근데 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면 상습범 처벌 조항이 있어 없어? 없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저작물 또는 저작권자별로 하나씩 성립하는 뭐야? 실체 경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경찰 시험 공부하면서 또 공무원 구급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뭐 불법 다운 받아서 이게 걸렸다. 그때는 이제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하겠죠. 그래서 불법 다운 받지 마시고 경합범위 되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8개 다운 받으시면. 자, 그래서 특히 조심할 건 상습범에서 처벌 조항에 쓰는 포괄 일제, 처벌 조항이 없으면 실체 경합이 되는 거. 그거 살짝 추가시켜 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 로마자 판례 중간에 3 집합범에 관련된 판례에서 3번 판례 잠깐 볼게요. 3번 판례. 자, 피고인이 01년도 11월 23일부터 02년도 3월 22일까지 직계 존속에 대한 피해자 이해를 폭행, 사회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의 습벽, 폭력의 습벽 밑줄거세요. 상습범이죠.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중 가장 중요한 상습동을 하시고 상습 존속상에서 상습동을 하시고 상해죄 뭐다? 우리가 폭행과 상습범 처벌 조항이기 때문에 상습 존속 상해죄 뭐야? 포괄 일제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연속범 있죠? 자, 거기 이제 로마자 4 해가지고 연속범 옆에다 쓰세요. 자, 연속범은 뭐냐면 자, 동일한 범위, 동일한 객체, 여러 차례, 수차례, 몇 년간, 이렇게 여러 차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요. 그러면 내가 갑이란 내가 을한테 한 달 동안 6번 사기쳤어.
한 달 동안 6번 사기쳤어. 그럼 어떻게 돼? 동일한 범위, 동일한 객체, 여러 차례 했죠. 사기치의 포괄 일제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내가 한 달 동안에 A, B, C, D, E 5명에서 각각 사기쳤어요. 어떻게 할까? 동일한 범위 맞죠? 동일한 객체야? 동일한 객체가 아니잖아. 이때 동일한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별로 하나씩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위 됩니다. 주의하시고. 자, 근데 동일한 범위, 동일한 여러 차례. 그럼 여러 차례 나오면 뭘 의심해야 돼? 포괄일제를 의심하면서 접근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동일한 범위와 동일한 객체 여러 차례 나오면 포괄일제다 알아두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 차례 나왔을 때 포괄일제가 안 되는 것 좀 조심하는 게 있어요. 자, 무면허운전, 지청거부, 관세 포탈 사건 나오면 이거는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판례가 제시한 게 뭐냐면 무면허운전을 여러 차례 합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여러 차례 해. 그러면 동일한 범위, 무면허운전 동일한 객체를 맞고 여러 차례 하는데 문제는 판례는 무면허운전 같은 경우는 하룻밤 무면허운전했죠. 그리고 하룻밤 자.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 그때부터 무면허운전에 대한 새로운 고의가 생성된다 해가지고 고의가 새롭게 생성된다 해서 실체적 경험으로 봅니다. 자, 지청거부는 뭐냐면 지청거부 이거는 군대는 뭐가 중요하죠? 명령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종교상으로 총을 안 잡아. 그래서 상관이 야, 총 잡아 했더니 총 잡아 명령을 내렸는데 거부해. 이때 거부할 때마다 하나씩 성립하는 실체적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 포탈은 무허가로 수입을 하죠. 관세 포탈합니다. 그러면 이때 관세 물품 하나 하고 또 한 번 관세 위반하고 두 번째 또 위반하고 세 번째 위반하고 물건이 똑같아요? 아니죠. 물건의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관세 포탈한 거 무면허 수입을 할 때 관세 포탈할 때 물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범위 동일한 객체 여러 차례 하면은 뭘 의심해? 포괄일제를 의심하는데 이 무면허운전, 지청거부, 관세 포탈 사건은 뭐다? 실체적 경합범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죠, 자, 로마자 4 연속범위에서 일반 판례 한번 볼게요. 뇌물을 여러 차례 밑줄 긋고 걸쳐서 수수한 자 밑줄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밑줄 그리고 동일 법익 침해. 동일한 범위, 동일 객체 여러 차례 나왔네. 포괄 일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4번 봅시다. 4번도 보시면 하나의 사건에 관해서 한 번 선수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해서 기억기에 반한다는 허위 진술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실 밑줄 그으세요. 그럼 위증인데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면 동일한 고의, 그죠? 위증 객체, 동일한 법정에서 동일한 객체에 대해서 여러 차례 했을 겁니다. 위증죄 포괄 일제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66페이지 결합범 있죠. 결합범은 요거 하나 좀 알아주세요. 거기에 살짝 필기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결합범은 A 범죄 후 B 범죄가 있죠. A 범죄 후 B 범죄일 때 결합 일제가 되려면 A 범죄, B 범죄 요거는 시간의 근저성이 있어야 돼. 시간의 근저성이 있어야 되고 A, B는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있어야 돼.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건 뭐지? 처벌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봐. 강도 후 강간이에요. 강도하자마자 바로 강간을 해서 시간의 근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강간. 우리 형법에 강도 강간 처벌조항이 있다? 있다. 강도 강간 처벌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강도 강간 일제가 됩니다. 자, 근데 강간 후 강도했습니다. 강간 후 강도. 어떻게 될까? 강간 후 강도. 강간하고 나서 바로 강도. 시간의 근저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형법에는요, 강간, 강도란 처벌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강간 강도는 처벌 조항이 없어. 그럼 결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때는 강간 강도 실체적 경합입니다. 결합범위 되려면 이 원칙을 지켜야 돼. A 범죄 후 B 범죄 있을 때 시간의 근접성과 A, B가 결합돼서 처벌 규정이 있어야 돼요. 처벌 규정이 없으면 뭐야? 실경이 돼버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 강도 강간 해보세요. 강도 강간. 그죠? 강간 강도 해봐. 강간 강도 발음 안 좋잖아. 그지? 강간 강도 발음이 안 좋아. 그러면 그 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 근데 강간 강도가 또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그죠? 자, 그 결합범위 때문에 이런 법칙으로 그 재수를 원한다는 걸 알아주시고, 자, 그다음에 67페이지. 자, 상상적 경합 있죠. 상상적 경합의 가장 대표적인 거 먼저 볼게요. 상상적 경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하나의 행위로 수재가 나오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상상적 경합이라는 거죠. 하나의 행위로 수재가 나오는 거 상상적 경합이라 합니다. 자, 한번 판례 분석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자, 1번과 3번인데 특히 1번 판례 보시면 이 법칙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고의범과 결과적 가정범이 있을 때 고의범의 법정이 더 크면 이때는 상상적 경합이 되고, 결과적 가정범 고의범의 법정이 같거나 결과적 가정의 법정이 더 크면 이때 고의범은 결과적 가정 흡수가 돼요. 그래서 비제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하나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갑이 을과 병을 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살해하는데 을은 부, 아버지고 병은 동생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요 살해 수달이 된 것이 방화야. 방화. 그럼 봅시다. 아버지를 죽인 무슨 죄죠? 존속살해죄. 자, 존속살해죄는 고의범 A죄가 나왔어. 그 다음에 불을 내서 사람을 죽이면은 이거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다 하는 거야. 자,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 비죄가 있어요. 그러면 존속살해죄는요, 사형무기 7년 이상, 그 다음에 자격정지. 현건방치사는 사형무기 7년 이상입니다. 이때는 자격정지가 부과되기 때문에 A가 더 큰 거죠. 그럼 큰 게 치사, 여기 작은 거에 흡수될 수 있다 없다? 흡수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방화, 하나의 행위로 두 죄가 났기 때문에 뭐다? 상상적 경합이다 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동생을 죽인 무슨 죄? 보통살인죄. 자, 보통살인죄 A가 제가 나왔어. 그래서 사람 또 불 내서 사람 죽이면 뭐야? 현건방치사죠. 비죄가 나왔어. 자, 보통살인죄 법정이 어떻게 되지? 사형무기 5년 이상. 현건방치사는 사형무기 7년 이상이에요. 어때? 되게 더 크죠. 그건 결과적 가진 건 B가 더 큰 거야. 그럼 보통살인죄 A는 어떻게 되겠어? 이 치사에 흡수가 되면서 뭐만? 비죄만 성립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
살인의 고의로 현직원의 방화, 직계 존속을 살인 경우는 존속살해가 현관방치세보다 상상적 경험이 된다는 거죠. 자, 3번 판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3번 판례 보시면 3번 판례도 이거지 뭐. 재물을 강취 후 피해자를 살해한 목적으로 현직원을 방화에 사망케 했어요. 그럼 시간적 순서 돼야 돼. 자, 강도 후에 뭐 나왔어? 살인이 나왔죠. 근데 이 살인의 수단이 된 게 뭐지? 방화죠. 그럼 여기서 나온 게 뭐야? 강도 후 살인. 시간의 근접성이 있고 강도 살인 처벌 정했습니다. 그럼 강도 살인 일제가 나왔어요. A제가 있고, 그리고 불을 낸 사람 중에 뭐라지? 현관방치사. 현주, 건자물, 방화, 치사. B제가 나왔어. 자, 얘는 뭐야? 사형무기 7년 이상이죠. 얘는 무기야, 무기. 무기하고 뭐 5년 이상인데 이때는 법정이 A가 더 큰 거죠. 그럼 큰 게 여기 치사에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방화 하나로 2제가 났기 때문에 뭐야? 상경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